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하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일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총무나 인사, 재무의 경우는 그나마 매뉴얼이라도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상품 기획팀이나 마케팅팀 같은 경우는 매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죠. 고심 끝에 좋은 기획이라고 결제에 올리면 상사들은 야, 이런 거 말고 좀 참신한 거 없니? 아주 한 소리 하기 십삼이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냐고, 네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창조가 사실 별게 아닙니다. 기존 성공 사례에 아이디어만 약간 덧붙여도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창작은 다 이런 결과를 거쳤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일본 만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도박묵시로 카이지의 구성을 갖다 썼고요. 애플의 상징이 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는 원래 제록스 것을 갖다 쓴 저작권 도용이나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쥐들은 남의 좋은 거 아무렇게나 갖다 쓰고 남이 지들 거 갖다 쓰면 노발대발 저작권 소송 거는 애플의 내로남불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디어 더하기와 변형으로 성공을 거머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자와 캥구의 I am a hero라는 만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나 판매되고 영화로도 제작돼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만화의 모티브는 좀비로 인한 지구멸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나타난 좀비들로 세계가 황폐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이 작품에서는 좀비를 ZQN이라고 하는데 일본인들과 서양인들 간에 통용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건 발생과 전파 과정, 또 아포칼립스적인 시대 상황은 기존 좀비물과 전혀 다르지 않지만 작가는 우선 좀비의 특징을 달리함으로써 차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존 좀비들은 동작이 굼뜨고 뻣뻣하며 이지를 상실한 존재죠. 걸을 때도 이렇게 뻣뻣하게 걷고요. 그런데 ZQ에는 인간보다 강한 힘과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도 끈질겨서 목을 잘려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죠. 후반부에 가면 ZQ에는 인간형, 건물형, 야수형으로 세분화되고 이들이 합쳐진 거대한 괴물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ZQN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전투 중에서 생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전염력도 강해서 ZQN의 피가 안구나 입에 들어가도 곧바로 변이를 일으키죠. 그 어떤 좀비물보다 강한 ZQN 덕분에 만화는 긴장감과 스릴을 보장합니다. 좀비라는 소재는 서양적이지만 이야기는 무척 일본 중심적입니다. 일본 사회의 흔한 모습, 예를 들어서 방관주의, 왕따, 책임전가, 로리타, 집단주의, 사회 부정자 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1990년대에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대는데요. 현실에서는 골치 아픈 사회 문제의 원인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이죠. ZQN에게 물린 사람들이 쉽게 전염되지만 마음의 벽을 단단히 닫아건 히키코모리들은 약하게 감염되거나 아예 감염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히디오도 그렇고 여주인공 히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좀비물에서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캐릭터들이 주인공 역을 꿰차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영웅적인 주인공들을 바라는 독자들은 물론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좀비물로 흐르던 작품의 흐름은 중반 이후에 갑자기 바뀝니다. 변화의 조짐은 스페인에 나타난 거대한 ZQN의 집합체를 보면서 그 ZQN의 한 인물이 나름대로의 주석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ZQN은 인류의 실수나 혹은 천재지변에서 비롯된 오류가 아니라 외계인들의 의도적인 실험 결과라는 겁니다. 공포물에서 SF물로의 획기적인 장르 전환인데요. 인류를 멸망시키고 또 외계인들과 ZQN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을 찾아서
지구를 지배하는 게 목표라는 해석인데 아주 그럴듯합니다. ZQN은 이 학설에 의하면 테라포밍을 위한 전초기지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해석 이후에 히로미와 크루스 또 기존 ZQN들과 거대 괴물들이 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은 ZQN 그 자체보다도 그 배후에 있을 외계인의 음모와 정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기존 좀비물과 가장 큰 차이를 가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을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서양 좀비 콘텐츠들은 모든 역량을 바로 좀비들과의 싸움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아주 스펙타클하고 화끈한 액션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만화는 히데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생사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는 사랑하고 밥 먹고 배설하고 씻어야 하는 거죠.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질투하고 갈등하고 속이고 권력투쟁에 목숨 거는 찌질하고 비겁한 존재라는 걸 아주 불편할 정도로 보여줍니다. 잘난 척 해봐야 인간 별거 없다는 거죠. 평균 이하처럼 보이던 찌질이 히데오가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성장해서 영웅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 과정을 조명하면서 인간의 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습니다. 이런 과정이 기존 좀비물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등장해서 좀비물을 액션위로 보는 입장이라면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작품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말이 한마디로 오마이갓이었어요. 지금까지 말한 흥미로운 떡밥들을 잘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시궁창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독자들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내버린 느낌입니다. 와 하면서 엑셀을 밟고 정주행 중인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선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싶더군요. 이 만화는 2016년에 영화로도 개봉을 했습니다. 히데오 역은 일본의 연기파 배우 오이즈미 요가 맡았는데 만화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영화는 127분 동안 쇼핑몰을 활극까지의 원작 만화 8권 분량을 다루는데요. 캐릭터의 내면 묘사와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인 원작과는 달리 ZQN들과의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쇼핑몰에서 히데오가 산탄총으로 ZQN을 몰살시키는 장면은 아주 액션의 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가 터지고 또 내장이 날아다니는 엄청난 하드코어를 자랑합니다. 잔혹함과 또 하드코어에서는 원작이 영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좀비 영화의 액션을 중시하는 서양인들 입맛을 겨냥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느낌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 다음에는 헐 진짜가 나타났는데? 외계인의 음모라고? 야 이거 진짜 신박하네. 그러다가 뭐야 작가 너 죽을래? 이 정도입니다. 아주 피칠감만 하다가 끝나는 서양 좀비 영화와는 뭔가 다른 감성의 색다른 좀비 만화를 보고 싶다면 아주 강력 추천하고요. 대신 찌질합니다. 또 어떤 철학적인 복잡한 느낌을 강조하는 게 싫다면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마인드오픈이었습니다.